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민신수습 제도 정비 강명 예법 등에 관한 개편전 직제한 양성지의 상소문 이어서 송나라의 원과와 수나라의 문제와 주나라의 세종과 금나라의 대정에 이르러서는 소강을 이루었다고 이를 수 있으나 혹은 창업한 뒤에 쌓아 나아가는 공이 없었고 혹은 대를 이어 수성에 힘쓰는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장구한 영년을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주나라의 인후함과 한나라의 관인함과 당나라의 인의와 송나라의 중후가 더불어 같은 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방으로 말하면 전주의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여 그 공덕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그 뒤에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의 10대에 이르 걸쳐 모두가 백성을 기르는데 힘썼기 때문에 그 영년이 500년을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 신성하신 사주로서 백성을 독탄해서 건지셨고 태종, 세종, 문종께서 서로 대를 이어 일어나셔서 도가 몸에 배시고 정사를 다 다스리시어 인민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성하게 되었으므로 그 영년의 장구할 것을 실로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또한 하늘이 군왕을 세워 백성을 사랑하게 한 마음과 전대에서 민심을 얻어 긴 영년을 누리게 된 효염을 가지고 반복해 생각하시고 순전히 생민의 산업을 기르시고 민간의 숨은 고통을 구휼하는 것을 일삼아 하신다면 본조의 성읍이 곧장 단군 기자와 삼국 그리고 전조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란 다름 아닌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며 형벌을 들어주는 세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1. 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성을 휴양해 생식하도록 하는 것은 본시 인민의 선노이나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도 또한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며 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규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본시 이것은 거행하고 저것은 널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제를 고정하지 않으면 한때의 전장을 수시로 세우고 고치게 되어 후세의 자손들이 실로 빙고하여 어찌할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나라의 성왕 강왕이 예악을 제작하였고 한나라의 무제는 한가의 법도를 세웠으며 당나라에서는 정관, 괴원, 연간에 다같이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 한 조대의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다만 송나라의 신법의 제도가 너무 번거로워서 또한 화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세우지 않을 수도 없으면서 또한 급작스럽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전조 때 토지제도의 전시과와 군사제도의 부위제의 제도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하여 잘 정제되었다고 이를만 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전제가 문란해져서 사전으로 되면서 견병과 양탈이 자행되어 산과 내로서 토지의 경계로 삼았으며 병제를 폐하여져서 사병이 되었으므로 몽과 왜구가 번갈아 침입해 와도 방어할 만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본조에 있어서는 태조, 세종 때 원전과 속전이 있었고 또 등록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제와 의주가 아직 일정한 법제를 이루지 못하였고 병제와 공법을 또 임시 적당하게 한 법이 많았으니 어찌 성대에 불충분한 전장이 아니겠습니까? 빌건대 대신에게 명하시어 이에 다시 검토를 더하여 한 조대의 제도를 정하시어 자선만대의 법칙으로 삼가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전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당, 우와 3대의 정치는 본시, 만대, 제왕의 기감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당, 송의 금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찌 모두 본받을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다만 세상의 운수가 후하고 박함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나라의 문제를 본받는다면 백성을 기르는 정치가 지극할 것이며 한나라의 고제, 강무제와 당나라 태종의 난을 뿌리 뽑고 세상을 건진 공을 어찌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송나라 태조의 규모와
기상의 광대에 정명함을 주자는 이르기를 요순과 합치한다고 하였으며 금나라 세종의 대정 연간의 정치는 전대사에서도 이를 칭송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당 우와 3대를 본받으시고 겸하여 한 당 송 금의 정치를 취하신 다음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방 사람들이 다만 중국의 불성함을 만을 알고 동방의 일들을 상고할 줄은 모르는 것은 몹시 불가한 일이니 빌건대 전조의 태조가 백성을 구제한 것, 성종이 제도를 정비한 것, 현종이 수성한 것, 문종이 양민한 것을 모범으로 삼고 또 의종이 시주를 좋아한 것, 충렬왕이 은견을 좋아한 것, 충혜왕이 연유를 즐긴 것, 공민왕이 신돈을 서용한 일들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대 역사에서 구하는 것이 오히려 조정에서만 구함만 갖지 못하니 원컨대 태조의 용지와 태종의 영명과 세종의 예악의 제작 및 생민의 무양과 문종의 문교에 전념하시면서도 무비를 잊지 않으신 일들을 모범으로 삼으시며 반드시 멀리 다른 데서 구하지 않으셔도 그 다스리는 방법이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1. 대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인주의 직책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며 의진이를 서용하여 백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넓은 집과 고운 방석 위에 계실지라도 항상 성녀를 더하셔서 현재 여러 관서의 백관들은 무슨 일이 급하며 팔도의 패단은 어느 것이 심한가를 살피소서. 이리하여 평안도는 유리하여 옮긴 인민들을 소생 회복해 할 대책을 의논하여 절제사를 정하고 관사를 설치할 지역을 정할 것이며 함길도는 육진의 편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고려하여 용성에 영을 설치하여서 편리함을 생각할 것이며 황해도의 역질은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고 강원도의 강무장은 어느 것을 없앨 수가 있으며 경기 백성들의 부세는 어떻게 하면 번거롭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요역이 무겁지 않게 하겠습니까? 또 하삼도는 공법의 시행을 살펴 대납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충청도 이남은 누호의 금령을 더욱 엄하게 하고 경상도는 외인을 지대하는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라도는 제주의 수령을 잘 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외방의 폐단으로서 큰 것은 모두 열거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안으로 2조에서는 관제를 정하고 호조에서는 전제를 공부를 정하며 예조에서는 의주를 정하며 병조에서는 병제를 정하고 진법을 심의할 것이며 형조에서는 노비의 번상하는 법을 정하고 공조에서는 국토의 지도와 지적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의는 의정부에 위임하고 출납은 승정원에 위임하고 간쟁과 탄핵은 대간에게 위임하고 논사는 강관에게 위임하고 직사를 맡기는 일은 육조에 위임할 것이며 인민을 침해 수탈한 외리에 이르러서는 창고리를 죄주고 외방의 군민은 감사와 수령과 대수의 수륙 장수로 하여금 이를 단련해서 기르게 하면 내외 백관의 직무가 또한 다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나라에서 민심을 얻은 소위 연을 생각하고 한나라와 같은 제도를 세우며 전대의 정치를 본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을 채용하여 이런 미연에 생각하고 시종근신하면서 안정을 다스림의 바탕으로 삼고 강명을 행정의 자세로서 삼으며 국속을 변경하지 않고 예로서 중국을 섬기며 신료를 대접하기를 법도 있게 하고 문무를 대하기를 하나같이 하시면 인군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결단코 유실함이 없을 것입니다. 1. 작은 일에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미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변고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은 이를 소홀하게 여겼다가 결국 망하였으니 진나라는 형불로 망하였고 전하는 외척으로 망하였고 후하는 환관과 무장으로 망하였고 위나라는 종실이 약하여 망하였고 진나라는 강호의 처치를 잘못하여 망하였고 양나라는 불교를 숭상하고
후경을 받아들여서 망하였고 수나라는 연유와 고구려의 정벌로 망하였고 당나라는 안으로 양귀비를 총애한 것이 화의 시초가 되어 번진과 환관이 번갈아 난역을 선동해서 망하였고 후당은 창으로 망하였고 송나라는 왕안석 때문에 망하였는데 왕안석이 신법을 세우고 나서 수대 사이에 군자와 소인이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남송이 망한 것은 원과 더불어 금나라 사람을 협공한 것이 실책이었고 요나라는 은견으로 망하였고 금나라는 근본이 되는 땅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망하였고 원나라는 오랑캐로서 중국에 들어가 주인이 되니 정령에 기강이 없어 온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으니 이는 좋게 따를 만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 동방의 신라가 망한 것은 여왕의 황음 때문이었고 백제가 망한 것은 갑작스런 승리로 적을 멸시한 때문이었고 고구려가 망한 것은 강한 것만 믿다가 병력이 궁진한 때문이었습니다. 전조는 처음에는 무신의 원한을 사게 되어 대권을 절취당하였고 중간에는 고인받은 무리가 그 세력을 믿고 정사를 해쳤으며 마침내는 권세 잡은 간신들이 정권을 쥐고 백성을 침해하였는데 왜구가 네 차례나 침입하여 인민이 생활에 안정하여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나라를 유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본전은 조정의 공과 덕이 선조에 양보할 것이 없고 가법의 정대함은 훨씬 앞서고 있으나 다만 전조 병제의 훌륭한 점은 비록 오늘의 와수도 아직 쉽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시고 생민을 위하여 극진하게 하시어 일은 일동이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었고 일정일사에도 사리에 합당하도록 힘쓰시어 쉬운 것을 어렵게 도모하시고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이루시면 종사 생민을 위하여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그 시초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초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인군이 저기하는 처음에는 백관이 우러러보고 만민이 의지하여 기대하며 인국도 주의 깊게 듣고 보는 바 있어 자손만대의 터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인주가 신하를 지휘하는 권세를 조정하면 한 세상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사진을 구하는 사람들이 혹은 변방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혹은 토목의 역사를 가지고 혹은 불신의 일을 가지고 혹은 사장을 가지고 혹은 성색 또는 화리 혹은 은견과 국어를 가지고 틈을 타고 그 틈에 뛰어들어 분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주가 어느 한 가지 일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초에 삼가지 않으므로 그 종말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맹자는 말하기를 정치하기는 어렵지 않으니 먼저 그 나라 거실에게 원망을 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주가 가난한 것을 따르면 사대부의 마음이 험현히 합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반대가 될 것입니다. 1. 안정을 숭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 조심스럽게 수성해 나가는 인구는 근신하여 이미 이루어진 규모를 지켜 나갈 따름입니다. 만일 구제해야 할 폐단이 있으면 점차 이를 개정하여 전의 법규와 같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고 옛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능히 소유스럽지만 않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민심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그 나라의 근본이 비틀어게 되는 것이니 송나라의 신법이 곧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스러운 법은 본래 경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군이 숭상할 것은 안정뿐입니다. 한사에 이르기를 성정을 이루니 백성이 드디어 안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면 이를 말한 것입니다. 1. 강명을 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군의 덕은 인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인후한 것은 강명한 것과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하나 강명하지 않으면 내 알이 성행하게 되며 따라서 중기가 교만하여 전횡하게 마련이고 그 아래 조그만 앵예까지도 방자하게 됩니다. 청리는 은총만 믿으며 권신은 대권을 절취하게 되고 사신은 은혜만을 취하며 간신, 영신을 좌우로 맞아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 뜻을 얻게 되면 비록 인후한 정치를 행함이 있어도 그 뜻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인군의 덕이 마땅히 강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예법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은 덕건대
서한은 그 나라의 예속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호는 본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금이 옥석은 번국 사람 체질에 편리한 것이 아니다 하였고 금나라의 세종도 또한 매이양 상경의 풍속을 생각하며 종시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부, 북부가 있었고 원나라에서는 몽간, 한간이 있었는데 원나라 사람은 그 근본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비록 중원을 잃었어도 사막 이북의 본토는 옛과 같았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이라 불리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풍토와 기후도 역시 달라서 단군 이래 관아와 주군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성의와 교화를 폈으며 전조의 태조는 신설을 지어 국민을 가르쳤는데 의관과 언어는 모두 본국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서 마치 제 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간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전조 때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서로 잇따라 몽고로 투하한 것은 한 국가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의관은 조복 이외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언어는 통사 이외에 반드시 옛 습속을 변경하려 할 것이 아니며 비록 연등 척석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습속을 쫓아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1. 4대 학위를 예로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예법의 상도로서 예로부터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실로 동방에 위치한 황복의 땅입니다. 멀리 해뜨는 해변에 위치해 있고 또 산과 계곡의 천험의 지리를 가지고 있어 수당의 창성함으로도 오히려 신하로 삼지 못하였으며 요 나라는 인국의 예로 대하였고 금나라는 부모의 나라로 이끌었으며 송나라는 빈예로 대하였고 원나라는 혼인을 서로 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지 수십 년에 마침내 신하로 복속해 하였고 비록 생구로 일컬었으나 동국의 모든 일은 옛날과 아주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고 황제께서 즉위하시고 군병을 일으키려 하자 천하가 비로소 평정하여졌으니 이 군병을 일으키지 않으면 위험을 보일 수가 없어 행인을 구속하여 욕을 보이려고 하고 세패를 늘려 곤란을 주기도 하다가 그 뒤 무진년에 이르러 황제의 위엄과 노염이 비로소 그쳤고 번국으로 봉하는 일도 정하여졌던 것인데 번국의 사세는 기내의 사세와 다르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법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조에서는 종이라 이끌고 개원하였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소소한 절차를 반드시 전례에 구의해 받을 것은 없고 다만 성의를 다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례의 은공을 표문에 붙여 치하하고 사명을 번거롭게 하지 말며 편안한 백성을 좀 휴식해 하시면서 4대의 채통을 유지하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1. 신료를 대접함에 있어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구는 그 존귀함이 아무도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마땅히 예로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히 가난한 자를 명예를 구하는 행위라고 이르지 못하며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는 자를 녹봉받기 위한 행위라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명예를 구하고 녹봉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용감하게 가난 것과 재간과 건면한 것을 취할 뿐입니다. 나아가서 사상에 즈음하여 은혜를 베풀고 형옥에 계류된 사람으로서 예로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와 같이 충후한 풍속으로 선비를 대접하여 하나의 풍속을 이루게 되면 100대를 내려가도 그 사대부가 역시 충후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1. 문무를 하나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문무 사이에는 시기와 혐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물리에는 세력도 있고 청요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무반은 근로하면서도 권세가 없어 만일 인주가 편파적으로 문신을 믿고 언어와 예모에 있어 그들을 대하는 것이 혹 다르게 되면 전조 때 경계의 사건이 바로 실로 염려됩니다.
의종 이후 충렬황에 이르기까지 무신이 권병을 잡고는 운조정을 죽여 없애버린 것이 거의 다 문무 사이에 서로 얽힌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정부와 승정원을 비롯하여 대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무로 교체해가며 임명하고 있어 그 배려 또한 주도합니다. 그러나 병조와 진무소의 사령, 영사들이 별시위 갑사를 대하는 것이 몹시 까다롭고 박하며 시위패에 이르러서는 마치 노예처럼 보곤합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논무를 대하심이 하나 같다고 이름하납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 100년을 승평하더라도 오늘의 일들을 잊지 않으시면 종사와 신민을 위하여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사마광이 이르기를 인군이 마음을 가지고 가장 기묘한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어질고 밝고 용감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묘한 것이 또한 세 가지 있으니 사람을 가려서 맡기고 가난한 것을 따르며 상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상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고 하여 이로써 소를 지어 사조를 바쳤는데 신도 역시 이 6가지 일을 가지고 반복 참작하여 임신년 겨울에 상왕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 고본이 승정원에 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명하여 그 한 통을 베껴서 올리도록 하시고 특히 예람하여 주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임신년에 올린 소와 행성을 파하자는 소를 가져다 보고 양승지에게 이르기를 너희 2가지 소는 모두가 매우 간절한 것이었다 하였다. 계원의 치는 당나라 현종이 베풀었던 훌륭한 정치인데 713년에서 741년 사이의 전성시대를 말한다. 계원은 당나라 현종 때 연호이다. 5개의 나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건국하기까지 50년 사이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대의 혼란기를 말한다. 사종은 태종, 진종, 인종, 신종을 말한다. 민광은 복건, 광동을 말하고 원가는 문제의 연호이다. 대정은 금나라의 세종의 연호이다. 소강은 대체로 안정함이며 전조는 고려를 가리키고 전장은 법도이고 신법은 송나라 신종 때 왕한석이 만든 부국강병책, 균수법, 실역법, 모역법, 청묘법과 보갑법, 보마법 등이 그 주 내용이다. 전시관은 고려시대 문무백관이 그 관급에 따라 토지와 뗄나무를 댈 임야를 나눠주던 토지제도이다. 부위제는 고려시대 행하던 병농일치제 부병제를 말한다. 양탈은 수탈이며 의주는 예절이다. 대납은 어떤 특정인이 그 지방의 공부를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들로부터 배징하던 일이다. 누호는 호적에서 빠지는 것이다. 강호는 중국 5호 16국 시대 5호의 하나인데 서장 티벳 계통의 유목민족을 말한다. 후경은 양나라 삭방 사람인데 무제 때 반란을 일으켜 대승을 함락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한제라고 칭하였다. 은계는 황제나 귀족들이 사냥할 때 쓰는 매와 사냥개를 말한다. 즉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성색은 여색이고 화리는 재리이며 국얼은 술이고 거실은 경대부이고 내알은 은밀한 청이고 중기는 내시이며 예는 액정이고 청리는 임금의 외척이고 사시는 문사를 맡은 신하이고 원호는 서하의 경종 이낭소를 말한다. 사막은 고비사막을 말하고 투화는 귀하를 말한다. 연등은 정월 보름에 불을 켜고 부처에게 복을 빌며 놀던 민속적 의식이다. 척석은 5월 단오날에 돌을 던져서 무예를 겨루던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대개 2패로 나누어 강가에서 행하였다. 황복은 중국에서 옛날 왕기를 중심으로 하여 500리마다 순차적으로 나눈 오복, 후복, 전복, 수복, 요복, 황복이다. 즉 중국 왕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구는 사위와 장인이다. 계원은 기년을 고쳐 쓰는 것이다. 경계의 사건은 고려 의종 24년 경인 1170년과 명종 3년 계사 1173년에 무신들이 일으킨 2차례의 난을 말한다. 무신, 정중부 등이 문신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고부는 첫 초구를 말하고 행성은 원래 행영성을 말하나 여기서는 변방의 각 연안에 직선으로 쌓은 성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상궁 박씨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전지를 연창이 안맹담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고보 정통이 창덕궁으로 나아가 상왕 단종에게 하직하려 하니 먼저 도승기 신숙주에게 명하여 태평관으로 가서 그를 청하였다. 고보 등이 이르니 상왕 단종이 광령전 문 밖으로 나아가 맞아들이고는 잔치를 베풀었고 흑마포 각기 15필, 백자포 10필, 채화석 10장, 후지 4권, 인삼 5건을 주었다. 고보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받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의정부에 공납하는 백밀 중에 6석 3두를 임시로 감화했는데 이제 그 용도가 가장 많으니 청건대 종전과 같이 회복하여 수납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 1년 7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고보 등이 대궐로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경혜루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푸고 원자에게 명하여 행주하게 하고 흑마포 각기 9필, 백제포 10필, 흑마포 단령 1령, 백제포 철익 2령, 도자 일부, 채화석 8장, 후지 4권을 주니 고보 등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받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지평 안중후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공조 정랑 한치인이 삼품의 풍계로 고가 미만하여 예빈 소윤으로 재배되었고 예조 정랑 강희맹도 역시 고가 미만하였는데 만약 상피로 옮기는 것이라면 다른 조와 서로 바꾸는 것이 상례인데 직지편전으로 승진해서 제수하신다면 신은 아마도 계월법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또 구례에 육품의 직사를 지닌 자라야 감찰과 좌랑으로 재배되는 것을 허용하고 오품의 직사를 지낸 자라야 정랑으로 재배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제 한서봉은 감찰로서 2조 정랑에 재배되고 우계번은 전직 좌랑으로 예조 정랑에 재배되었으니 또한 모두가 상례를 어겼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안중후가 아뢰기를 이제 조관들이 여러 차례 특별히 하신 은혜를 입어 자격이 모두 높아졌는데 이제 만약 이와 같이 하신다면 신은 아마도 자격에 구애되어 고가 미만하였는데도 함부로 천전하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희맹의 일을 마땅히 고쳐서 바로 하여할 것이나 그 나머지는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고는 관직의 근무 연원을 말한다. 고만이 되면 거간하였다. 개월법은 관리의 근무 연원을 달수로 따지던 법인데 대개 외관은 30개월, 경관은 15개월이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환 단종과 같이 태평관에 거두가니 고보 등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단종은 서쪽에 앉고 임금은 서쪽의 약간 뒤에 자리하고 고보 등은 동쪽에 자리하여 전년을 베풀고는 잔을 9순배 돌리고 파하였다. 전년은 전송년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선의사로 우의정 이사철 병조판서 이계전을 벽제역으로 판중추 원사 이맹진을 계승부로 중추원 부사
박강을 황주로, 형조판서 권준을 신천 평양으로, 공조판서 이변을 증산으로, 파평이 유남을 안주로, 중추원 부사 선승을 여지로 보내고 중추원사 황치신을 반송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8일 신사 세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박횡년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의 일이 바야흐로 많은 시기인데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청컨대 향과 충문을 내려 명산 대천에 기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임금이 상환 당종과 더불어 모화관으로 거동하여 고보를 전별하고 각기 초구 각각 1년과 초피관 이염 호슬 백녹비 화 흑사피 투해 각 하나씩을 주고 주니 무릎을 꿇고서 받고 절하며 치사하였다. 잔치가 파하고 고보 등이 하직하고 나가니 임금이 상황 단종과 더불어 대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였고 종친 및 문무백관이 길 왼쪽에 차례로 서서 경건히 전송하니 고보 등이 종친 및 2품 이상과 3품 이하에게도 각기 사배하여 작별하였고 영접도감에서 홍제원 동정에서 전별하였다. 두목 15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유철리 각각 1령, 백첩포 각각 2필, 흑마포 1필과 모관, 이염, 궁시 등의 물건을 주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9일 이모 두번째 기사 도승지 신숙주를 벽제역으로 보내어 고보 등에게 궁시, 양낭, 환도, 은구 등의 물건을 주었다. 은구는 내바지 할 때 팔에 끼우던 가죽 팔찌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임호하여 도승지 신숙주 좌부 승지 환명회 등을 인견하고 공상하는 모든 물품의 절감에 대해 의논하고 인하여 이를 상정하여 아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0일 개미 두번째 기사 당초 제주사람 고습공이 상언하기를 새 고을에 본래 참 역이 없어서 민간의 말을 추세하여 써왔는데 무오년에 안무사 한승순이 건의하기를 본주에 3개소, 정의에 2개소, 대정에 1개소의 참을 설치하고 전토를 주고는 보충군을 찬부로 쓰도록 하면 된다고 한 것을 경찰관 황치가 그 편리 여부를 복심할 때 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중지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민간에서 말을 추세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니 받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한승순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병조에 내려 의논케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제주가 궁벽한 바다 가운데 있어 사객이 매우 적고 보충군으로 있는 장정이 겨우 130여 구인데 이를 6개 참에 분속하게 되면 그의 태반이 부족할 것이고 또 민호의 전토를 다 빼앗아 6개 참에 주면 민심이 원망하고 동요할 것이니 모름지기 참을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1일 갑신 첫번째 기사 상황 단종을 봉하여 공이 온문 상태왕으로 하고 송씨를 의덕 왕대비로 삼하였다. 임금이 면복을 입고 법가를 갖추고 종친과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으로 거동하여 상황 단종을 아련하였는데 백관이 상황 단종과 의덕 왕대비에게 할애하였으나 모두 받지 않았다. 임금이 드디어 상황 단종과 더불어 관연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과 부마 그리고 정부 관원과 승지들이 배시하여서 지극히 즐기다가 파였다. 법관은 임금의
의장의 하나이다. 공의 업무 상태와 의득 황 대비.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등원 조신괴뢰 호자 원고와 오도 우수 원승가 대마주의 종승가가 각기 사객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사관은의 쌀에기를 예산현감 박수진은 그 아비가 늙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평 현감으로 고쳐 제수하였습니다. 국법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가 부임 전에 그 사유로 가지고 개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만약 부임한 뒤에는 들어주지 않고 이는 파직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쳐 차임하였으니 이는 입법한 것과 위배되는 것이니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강릉부사 변상 목이 관직에 있으면서 사망하였으니 미두 각 일석과 종이 60권을 부의하고 아울러 강각을 내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2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신스라는 평안도 기성군은 삭주의 중익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0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여러 관사의 이전으로서 나이 40 이상으로 사만 한 자는 우선 그 자원의 조차 품계에 따라 산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상참을 받는 데 있어 이 나이 늙은 대신들이 매일 일찍 모이니 질병이라도 생길까 염려되니 마땅히 해가 뜬지 오각 뒤에 받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임호하여 상참을 받고는 정사를 보고 윤대하였다. 상참은 매일 당상관과 필요한 관원이 모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던 소조의 회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진잠현감 정유의 송화현감 채치인이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서울 안의 모든 관사의 일은 모두들 의논하여 다스리지만 외방은 수령이 혼자 다스리기 때문에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기 너희들 고을로 가서 형부를 삼가고 백성을 고율하도록 하라. 만약 선정을 하면 내가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안성에 부처한 이전은 그 처와 완치하게 하고 그 노비를 공급하는 수요는 일찍이 내린 유서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완치는 같이 모여서 살게 합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첨지중추원사 낭이 쓴 거는 본래 아무 산업이 없으므로 이제 길수에 사는 모란 하였던 신하의 종 3구를 하사하니 경도 또한 본주의 땅에서 놀고 있는 토지 10개를 지급하여 완전한 구휴를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4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원자의 휘를 이장으로 지어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원효연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 강원도 관찰사 김광수가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지금 인민의 생활이 간고하니 마음을 다해 위무하고 부율하며 무릇 급하지 않은 사무는 일제 정파하여 인민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핫교하기를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상왕으로부터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아 한나라의 신민의 위에 있게 되었다. 덕이 이미 밟지 못한 데다가 사리에도 어두워서 대체 한 사람의 보고 듣는 것으로는 수많은 정사가 지극히 본다 하여 관찰이 밟지 못하는 바 있고 지혜가 주도하지 못하는 바 있으니 마땅히 널리 많은 사람의 말을 채택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문무백료와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과인의 과실과 생민의 패막과 시정의 덕실과 법도의 장부 등 무릇 신정에 보익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각기 그 소견을 실봉하여 계문하되 귀희함도 구의하지 말 것이며 절직함도 혐의하지 말고 다 숨김없이 신달아 내 잘 다스리려고 원하는 이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그 말에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내 즉시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이고 혹은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주지는 않을 것이다. 바라건대 의정부에서 나의 이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중외에 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부는 좋고 나쁜 점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지평 안중후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낭이 승거에게 특별히 토전 및 노예 5그를 하사하신다 합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를 노비는 토전의 예와 다른데 이제 만약 하사하시게 되면 뒤에 반드시 이 예를 들어 희망할 것이고 이를 얻지 못하면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한며 조정에 없던 일이 아닙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적을 대접하는 법에 어찌 나라의 폐단이 있을 것을 헤아리겠는가 하였다. 안중후가 다시 아뢰기를 조정에서 이적을 대접하는 방법을 복록을 후의하고 조정을 주는데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노비를 하사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적을 대하는 방법은 마땅히 수시로 즉위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예를 들 것은 아니다 하였다. 안중후가 아뢰기를 노비 5그는 너무 많으니 청컨대 그 수요를 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향후한 사람이 본방 사람보다 나은 자가 있다면 비록 더 주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희망한다면 어찌 특별히 주지 않을 뿐이겠느냐. 죄를 주어도 옳지 또한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적은 오랑캐이고 성명은 발령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선지하기를 선의감의 생도는 비록 출신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권지로 일컫고 있으니 재승은 해민국의 권지의 예에 의하여 가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원자로 하여금 그 외조부의 분묘에 가서 성명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길이 험하고 좁아서 친히 가시는 것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하니 다시 전교하기를 세종께서도 일찍이 옛 동주에 거둥하셨는데 하물며 원자는 비록 험한 길을 만나더라도 보행해서 무엇이 해롭겠느냐. 다만 폐단이 있을까 염려될 뿐이다 하니 즉시 정부와 의논의 정인지 이사철 이계린 정창순 광맹경은 헌의하기를 옛날 황태자는 외친을 아련하는 예법이 없는데 어찌 한나라의 저군으로 경솔히 거동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지방에 여기가 한창 치승하여 머물러 자는 자는 마땅치 않으며 도중의 공비만 해도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정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건 말하기를 지금 성상께서 새로이 보위에 오르셨고 원자께서 외친의 분노에 가서 성명하는 것이 본시 불가한 것은 없습니다. 가고 오는 데 따르는 폐단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사윤으로 하여금 이를 대응하게 하라 하였다. 저군은 왕세자이고 여기는 역질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8월 초 3일은 바로 성절입니다. 지금은 즉위하신 초기인이 하례를 폐할 수 없는데 다만 본일은 사직에 친히 제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날이어서 엄양을 거행하면 합당치 않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묘사에 제사하는 것은 중한 일이라 당기거나 물릴 수 없으니 할애하는 날 악기는 진설만 해놓고 연주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전은 중국 황제의 생신이고 묘사는 종묘와 사직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8일 신묘 첫번째 기사. 좌참찬 강맹경이 아뢰기를 전일 본부에 명하시어 자제를 명나라에 보내어 입학을 청하는 것과 일본의 통신사의 파견 및 국내 깊은 곳에 들어와서 외선의 척수를 정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라 하셨는데, 정인지 이사철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자제의 입학은 세종조에서도 이미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조정의 모든 일은 한결같이 전 규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윤호하지 시지 않을 것 같으며, 설사 소청을 얻어내더라도 모름지기 10여 년은 기약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오랫동안 타국에 우거하게 되면 폐단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니 정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고, 한학 이계리는 의논하기를 비록 청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리를 사모하는 정성을 명나라 조정에서는 반드시 가상하게 여길 것이며 다행히 청을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움인데 어찌 미리 생각만 하고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통사의 파견 문제는 모두 말하기를 비록 구례는 있으나 전부터 통신사를 보낸 일은 드물고 회례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새로이 보위에 오르셨으니 저희들이 반드시 듣고는 와서 할애할 것이니 그때 가서 회례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깊이 들어오는 외선의 그 수효를 정해야 하면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제의 입학에 관한 일은 비록 소청한 바를 얻지 못하였으나 마땅히 주문해야 할 것이며 통신사의 파견은 우선은 정진하고 외선은 그 수요를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8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저기하신 처음에 별시를 베풀어 취사하는 이는 청컨대 구례를 줬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9일 임진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동방의 날이 밝기 전에 조회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해가 뜬 지 오각 뒤에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찍 일어나는 탓으로 대신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나 다만 상참관들은 상참이 파한 뒤에 물러가서 조반을 먹고 다시 나와 근무하는 바 왕래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 어찌 폐단이 되는 것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종전대로 조회를 보시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법은 반드시 오랫동안 행하려는 것인데 상참이 너무 일려서 늙고 지친 인주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며 나 대한 인주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므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헤아려 정한 것뿐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16일 임진 두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사신을 연양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진상하는 채화주에는 황동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채화주는 연해 때 비단 조각으로 만든 가화를 달던 나무 장식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0일 개사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임하여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건곤이 덕을 합하니 성인이 이것을 본받아 주인에게 짝을 지어 엄교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대 윤씨는 명문의 숙덕으로 성인이 되어 배우로 삼은 지 20년이 흐른 이날까지 일문의 주계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조금도 허물이 없었다. 이제 내가 외람되게 하나라의 신민의 주군이 되었으니 그대 이미 나와 짝을 이룬 몸이라 그 명의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어 비로소 왕비로 책봉하니 조금도 전날을 잊지 말고 시종 한결같은 덕을 한 집안에서나 한 나라에서 본받도록 하기 바라니 공경하라. 책문은 이러하였다. 천지가 그 위치를 정하니 만물이 생겨났고 임금과 호비가 덕을 합하니 모든 교화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비를 세우는 것은 내치를 돕고 엄교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그대 윤씨는 영가 세족으로 그 아름다운 덕으로 나의 빈이 되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예법을 쫓고 화물을 짓지 않아서 내가
처음 잠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효하고 순한 자치는 한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이므로 마땅히 위호를 바르게 하여 증권의 예의를 표시하라고 이에 영의정 정의지 중추 원사 박중림을 보내어 그대에게 책보를 수여하고 왕비로 세우는 바이다. 위로 종묘를 이어받고 아래로 풍화의 원천이 되어 그 정도를 밟고 화순을 행하여 길이 시종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를 함께 향유하고 우리 자손을 보존케 하여야 할 것이니 공경하라. 중궁이 전문을 올려 언해를 살해하니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보책이 높이 빛나니 용례가 보다 엄하옵고 초방의 자리를 욕되게 하니 다만 은총의 영광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명을 받들고 나서 몸을 살펴보니 거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태사와 같은 덕도 없고 장손후와 같은 행실도 없는데 일찍이 위에의 빈에 충당되어 오직 주계만을 알았고 일찍이 도산의 내조도 없어 한 가정의 화목을 가져왔다고 할 수 없는데 어찌 등극하신 초기에 점하여 잘못된 큰 위호의 언사를 입을 것을 기대하였겠습니까? 이는 대개 주상전하의 명철하심이 법을 지으시고 예지에 돌보심이 있어 권한은 반드시 곤원의 도움을 받으며 외치는 실상 내 지혜에서 말미암는다 이르시고 드디어 비루한 자질의 사람으로 하여금 남다른 영광을 베풀어 얻게 하시니 삼가 마땅히 마음은 정전에 힘써 관저의 승률을 본받으리라 생각하고 도는 경계함에 있어 계명의 현비를 따르기를 원하겠습니다. 임금이 백관의 할애를 받았고 각도에서 전문을 오래 할애하였다. 임금이도 경혜루에 임하여 잔치를 베풀고 종친, 부마, 정부, 육조, 성지 등이 배시하였고 중궁은 모든 공주, 옹주, 내명부, 외명부를 불러 내전에서 잔치하였다. 음교는 여자의 교육이고 비는 지엄이와 같고 중고는 중궁이고 초방은 왕비나 후비 등이 거처하는 방이나 궁전이고 태사는 장손후는 당나라 태종의 왕후이고 위에는 순임금이 살던 지명이며 비는 아내이고 도사는 우임금이 도산의 여인에게 장가갔다는 것이다. 정전은 정숙이고 관전은 시경 국풍 주남의 편명인데 모시 집전에 의하면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계명은 시경 국풍 제풍의 편명인데 제나라 애공이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어진 비가 새벽에 닭이 울고 동력이 밝았으니 조정에 나가 정사를 부지런히 하라고 재촉하였다는 내용이다. 내명부는 옛날 궁중에서 봉직하던 풍계가 있는 여관, 빈, 귀인, 소위, 수기, 소용, 수경, 소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외명부는 조선조 때 왕족 종친의 딸,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절제사 김문기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견이 병조에 이첩을 한 것을 보고 사건의 뜻을 모두 알았다. 무징계, 조량합, 소응합, 시구 등이 나라의 경계 가까이에서 살고 있으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와서 청함이 옳은데 이제 원망스러운 말을 하며 변방고우를 침해하고 변장을 공갈 위협하며 심지어는 목계까지 상달하고 그 횡포가 실로 막심하니 그 죄를 성토하여 악역을 징계에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나 오가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 무징계 등을 조치하여 행문하고 만일 혹이나 오지 않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하여금 가서 묻게 하여 그 실정과 사유를 얻어 아뢰도록 하라. 만약 아직도 고집을 세우고 불손할 것 같으면 종당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징계 등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스스로 뉘우쳐 새롭게 되는 것을 허용하여 관에서 잘 대접해 올려보내고 여러 종족의 야인 추장도 서울로 올라오려는 자는 역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목계는 여진인들이 나무에다 석인 서계를 말한다. 횡목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고보의 어미가 죽었다.
명하여 미 누를 아우러 20석 종이 30건 배 10필 부의하게 하고 아울러 관각도 주었다. 승정원에 명하여 반송사 황치신에게 칠사하기를 고부의 어미가 본을 19일 사망하였으니 경만이 이 일을 알고 고부는 알지 못하게 하라.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묻거든 마땅히 전하께서 이미 관각도 주셨고 미두 포물을 넉넉하게 부의하셨으며 유사로 하여금 빈장의 기구도 또 후히 갖추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만일에 나에게는 왜 알리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마땅히 대인이 황제의 사명을 아직 복명하지 않아서 감히 흉사를 가지고 와서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대인이 복명하기를 기다린 뒤에 이자하려고 하였다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갑옷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경주, 영천, 울산 등지의 고을에 금월 7일부터 10일까지 폭풍과 큰 비가 몰아쳐 혹평지가 내를 이루고 전지의 곡물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나무도 뽑히고 인가가 표몰되어 사망한 자까지도 있습니다. 태풍이 왔구나.